요즘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식단도 조절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수치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비타민C의 힘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비타민C를 많은 양으로 드시는 방법을 조금 더 과학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저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변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식단을 바꿨는데도 당뇨 수치가 오히려 올라간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뭘 더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자책도 많이 했어요. 사실 혈당은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지쳐버린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세포 속에 쌓인 미세한 독소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명호 씨는 67살이셨습니다. 군것질을 완전히 끊으셨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30을 넘었어요. 그분은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mg씩 3번, 그러니까 총 3000mg의 비타민C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당뇨 수치가 6.4에서 5.9로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재검사를 2번이나 했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치만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텔레비전을 보다 졸지 않게 됐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피로회복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지쳐버린 몸의 기능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혈당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처음엔 하루 1000mg씩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주마다 수첩에 혈당 수치를 적어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날의 몸 상태까지 간단히 메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로 보이니까 믿음이 생기고 계속할 힘도 생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하루 1000mg만 드시고 그 다음 주에 2000mg으로 늘리고 세 번째 주부터 3000mg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혈당 수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우리 몸속에 나쁜 물질들이 늘어나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녹슬게 만듭니다. 마치 쇠가 녹쓰는 것처럼요. 이 나쁜 물질들은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더 높아지고 피로와 무기력이 찾아오죠. 심하면 혈관 질환까지 생깁니다. 최금자 씨는 72살이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달아올랐어요. 손끝이 찌릿찌릿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분께 하루 6000mg을 6번으로 나눠 드시라고 했어요. 아침 식사 후, 오전 간식 시간, 점심 식사 후, 오후 간식 시간,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이렇게요. 한 번에 1000mg씩이니 부담도 적고 위장도 편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후 피로와 얼굴 열감이 사라졌어요. 손끝 저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다리 쥐도 거의 나지 않게 됐고요. 무엇보다 혈당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아침에 재면 110, 저녁에 재면 140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의 나쁜 물질들을 청소하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특히 많은 양을 드셨을 때 혈관 안의 독소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손발 저림도 개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루 3번 드실 때와 6번 드실 때의 차이예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드시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비타민C 농도가 뚝 떨어져요. 그 시간 동안은 우리 몸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6번으로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보호받는 셈이에요. 6번 나눠 드시기가 번거로우신가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식탁 옆에 약통을 두고 식사 때마다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 간식 시간엔 견과류 몇 알이나 무가당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위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중요한 건 공복에 드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특히 비타민C는 산성이라서 위가 예민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냐고요?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위장 상태도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까운 일이죠. 그리고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울 수 있어요. 박성우 씨는 61살로 야간 택시를 운행하셨습니다. 낮에 주무시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죠. 처음엔 하루 3번 2000mg씩 드셨는데 새벽에 속이 쓰려서 복용을 중단하셨어요. 빈속에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 제때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1000mg씩 6번으로 나눈 거예요. 저녁 출근 전 식사 후 1번, 밤 10시쯤 간단한 빵과 함께 1번, 새벽 2시쯤 김밥 한 줄과 함께 1번, 새벽 5시쯤 귀가 전 편의점, 삼각김밥과 함께 1번, 낮 12시 일어나서 점심 먹고 1번, 오후 4시쯤 간식과 함께 1번 이런 식으로요. 복용법을 바꾸고 나서 위 불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5로 떨어졌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주 조금씩 먹으니까 오히려 속도 편하고 혈당도 잡힌다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3번 2000mg씩 총 6000mg이 맞고 어떤 분들은 6번 1000mg씩이 맞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위장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비타민C 제품 중에는 중화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비타민C는 산성이라 위가 예민한 분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중화형은 산도를 낮춰서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중화형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겁니다. 식탁 위, 냉장고 옆, 거실 탁자 위처럼요. 보이면 기억나고 기억나면 먹게 됩니다. 핸드폰 알람도 유용해요. 아침 8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이런 식으로 알람을 맞춰두세요. 비타민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처음 2주만 알람에 맞춰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서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드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하루 한두 번 깜빡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100일 중에 80일만 잘 지켜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양을 먹다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랑 안 맞는구나 하고 포기하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위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니까 몸이 놀라는 겁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오미선 씨는 70살이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비타민C가 좋다는 걸 보시고 바로 하루 6000mg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째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났습니다. 속도 쓰리고 메스꺼워서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비타민C는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중단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혈당이 걱정돼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이번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 500mg부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500mg만 드셨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둘째 주에는 1000mg로 늘렸습니다. 역시 괜찮았어요. 셋째 주 2000mg, 넷째 주 3000mg, 다섯째 주 4000mg, 여섯째 주 5000mg 이렇게 천천히 늘렸습니다. 3주가 걸렸지만 배 아픔이나 설사는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를 병행하셨습니다. 처음엔 물 2리터가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500ml 페트병 4개에 물을 담아두고 아침에 한 병, 점심 전에 한 병, 오후에 한 병, 저녁에 한 병 이렇게 나눠 드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기 쉬웠대요. 6주 후부터는 하루 6000mg을 불편 없이 꾸준히 유지하셨습니다.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만성 피로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할 걸 그랬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500mg씩 일주일 간격으로 늘리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물을 많이 드세요. 비타민C가 몸속에서 일을 하고 나면 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물 2리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오전 간식 시간에 물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오후 간식 시간에 물 한 컵,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 이렇게 하루 8컵이면 딱 2리터예요. 만약 복용 중에 설사나 속쓰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에서 5일 정도 쉬세요. 그리고 이전 용량의 절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00mg 먹다가 배가 아팠다면 쉬었다가 1500mg부터 재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천천히 늘리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적응하는 힘이 있어요. 시간을 주면 익숙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느리게 가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꾸준히 먹는데 왜 요즘 더 피곤하지?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비타민C만 열심히 드시면서 다른 영양소를 놓치신 경우에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비타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 종류가 꼭 필요해요. 비타민 B가 없으면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B 종류가 부족하면 오히려 피로하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도현 씨는 65살이셨습니다. 비타민C를 3개월 동안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 비타민C만 드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드셨더라고요.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니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요. 이 성분은 비타민 B3인데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동반자예요. 2주 만에 컨디션이 안정됐습니다. 피로가 확 줄었고 잠도 잘 오더래요. 신기한 건 혈당 변화도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침에 100이었다가 저녁에 갑자기 150으로 뛰곤 했는데 비타민 B를 함께 먹으니까 하루 종일 비슷한 수치로 유지됐습니다. 기분 변화도 덜했어요. 짜증이 덜 나고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일을 하면서 비타민 B를 소모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을수록 비타민 B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만 먹고 비타민 B를 보충하지 않으면 몸속 비타민 B가 바닥나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로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비타민C는 비타민 B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완성됩니다. 둘이 짝꿍이에요. 비타민 B 복합제를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니아시나마이드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물 300ml에서 500ml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물을 미리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차서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과식하지 않으니까 식후 혈당도 덜 오르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마그네슘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근육 경련도 막아줍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C, 비타민 B, 마그네슘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C는 혼자서는 힘이 약해요. 다른 영양소들과 손잡고 일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비타민 B와 마그네슘, 그리고 충분한 물 이 네 가지를 함께 챙기세요. 그러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저는 비타민 C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접근할 때만 그 변화가 찾아옵니다. 비타민 C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복용법과 생활 습관이 함께한다면 당뇨와 피로,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튼튼한 습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내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 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